고충을 접수하는 채널이 있었고 거기서 고충을 케어하는 등등 역할들을 키워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로 이 소통 채널이라는 고충을 케어하는 채널이 이제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러한 소통 채널의 변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우리 현장 사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소통 채널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보고를 받고 또는 내 고충의 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호 존중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 내용 쭉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행복하게 일할 권리.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는 조직 생활에서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출근했을 때 나를 반겨주는 동료가 있고, 또는 내가 일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상사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화기애애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아마 이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조직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사항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나요?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어떤 쪽에 가까우세요? 일이 많아. 그렇죠? 일이 많은 것도 하나의 꼭지가 되죠. 다만 이런 얘기도 해요. 일이 많아도 나는 동료가 너무 가깝고 좋아서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일이 편해도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의 상사가, 나의 후배 직원이 뭔가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퇴사하는 원인의 제1도 사실은 관계에서 많이 고충을 겪고 퇴사를 결정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조직 생활에서 마냥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있었던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내가 고충이 있다고 느낄 때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고민을 전달하십니다. 가족? 동료? 상사? 누구에게 얘기하세요? 혹시 저는 고충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이러시면 화병 옵니다. 큰일 납니다. 누군가에게는 털어놔야 되는데 때때로 가족에게 내가 털어놨었을 때 어때요? 가족이 내가 느끼는 지금 고충의 상황을 잘 공감해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주던가요? 아니요. 매번 당연히 회사니까 힘들지. 때려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사실은 위로를 받고자 했던 나의 가족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마상을 입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또 누구에게 얘기해?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래도 내가 가깝게 느끼는 동료들이 내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고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그래 맞아 힘들었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조언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나는 최고의 동료를 갖고 계시는 거랑 다름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동료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저희 사내 커뮤니케이션부에서 여러분들이 소통 채널로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고충들을 직접 경청하고 실제 우리 인류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도우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외부로도 많이 얘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외부에다가 얘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엄청 큰 고충이다. 빨리 회사에다가 신고하고 접수하셔라.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우리가 그런 상담을 했었을 때 외부 사람들은 우리 내부의 어떤 환경, 조직의 그러한 생리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요. 그래서 그분과 상담을 하다가 내가 오히려 복장 터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부 소통 채널이라고 해서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면서 해소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에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고충을 전달하고 그러한 공감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저희 산해 커뮤니케이션부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소통의 채널들을 안내 드릴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물류 자체에 있는 채널, 인사에서 운영했던 채널은 이제 다 사라집니다. 이제 앞으로 전달될 이 소통 채널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고충을 전달할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당장 문제 해결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지금의 답답한 마음을 전달하고만 싶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매장에 이런 소통 채널을 오픈했었을 때 처음에 이 매장에서 전달됐었던 고충은 과연 얼만큼이었을 것 같아요? 빵건? 한 달에 몇 건이었을까요? 초반에는 많지는 않았겠죠. 왜? 직원들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접수한 데가 상사에게 알려지고 매장에 노출되고 소문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더 이상 어떻게 다니지? 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접수를 많이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년 몇 건이 접수될 것 같으세요? 200. 좀 높습니다. 얼마나 접수될 것 같아요? 250. 더 높으셔야 돼요. 다들 소통 채널에 누가 접수해? 막 그러시거든요. 몇 건이죠? 더 높이셔야 됩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연간 1000여 건이 접수가 됩니다. 실제 2000건 가까이 접수됐던 해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소통 채널이 매장 현장에서는 더 활성화되었고 우리가 고충을 전달할 수 있는 제 첫 번째 어떤 고충 채널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물류 안에서도 그런 채널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통 채널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4개의 채널은 사실 각각의 특성과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빨리 도움이 필요해서 대화를 나눠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유선 채널과 무선 채널입니다. 휴대전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통화를 하기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문자로만 전달하셔도 그 문자로서 확인하고 저희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통화만 가지고 소통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문자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통화를 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고충 접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하건 유선 통화로 하건 이렇게 너무 불편하다면 이메일로도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은 용량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다 전달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이 고충 상담 데스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나무 숲 같은 곳이에요. 이 3개의 채널은 적어도 저희가 소통이라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충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고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데 이 고충 상담 데스크는 현재 회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다 접수를 하셨는데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왜 고충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다시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고충 상담 데스크는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소통이 가능한 채널로 접수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통이 가능한 채널로 접수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나의 익명성, 혹시라도 내가 노출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장 현장에서 매년 1000여 건 이상 접수를 했죠. 근데 만약에 그 접수들 가운데 저희가 그 접수의 내용, 그 접수자 또는 그 접수자가 얘기했던 모든 사항들을 매장에 노출하고 얘기를 했다면 과연 매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채널로서의 신뢰성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채널에 접수해 주시는 제보자로서 보호를 하겠다는 원칙은 저희가 가장 강하게 보호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만약 제가 미흡하게 한다면 저 또한 그러한 사실을 노출했다는 사항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저도 징계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의 비밀을 당연히 소통 채널 관리자로서 보호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소통 채널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접수는 하는데 왜 내 고충이 해결이 안 되지? 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7년 동안 이 고충 채널을 운영해 가면서 가장 답답했던 상황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괴롭대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죠. 하다못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우리 매장이 지금 근무하기 너무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금 특히 점장님이 저를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 제가 근데 직접적으로 매장명을 알려드리긴 어렵고 저희 매장은 3층짜리 매장이다. 우리 매장이 3층짜리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답한 마음을 그냥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자 원하신다면 저희를 믿고 자신의 어떤 신원들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통을 할 수 없는 채널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충 상담 데스크로 연락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라서 그 모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개선적 차원이라면 저희도 그러한 사항들을 듣고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정 팀, 특정 소속, 특정 대상과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에게 좀 알려주셔야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치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조치라 하면 사실 내가 원하는 모든 요구들을 다 반영해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라는 것을 저희가 진행할 때는 반드시 그 고충을 전달한 대상자분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실제 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 직원이 그나마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고 논의한 끝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어떤 조치도 제보자 의사에 반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보를 했는데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 또는 너무 운이 좋게 갈등이었던 사람과 팀이 바뀌었어. 다음에. 그러면 난 더 이상 그 고충을 해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류를 하든 취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충을 전달했었을 때 그 고충이 반드시 꼭 모든 것을 풀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소통 채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매년 1000여 건 이상의 고충을 접수합니다. 물류본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고충 채널을 오픈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리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경청할 거고 그 경청한 내용 중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것 그리고 반드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적극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많이 걱정하세요. 익명성 보호. 혹시
익명성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세요? 저희가 과거에 매장에서 한참 소통체를 운영할 때 이 익명성 보호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나를 절대로 알리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어.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고충이라 내가 이동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익명성 보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익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그 어떤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노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제보자는 신청인은 반드시 그 익명보호 원칙에 따라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공식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접수자로서 나를 알리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접수자로서 회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부서는 사실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중재하거나 화해하고 또는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 사항을 해결해서 소통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누구와 싸웠어요. 싸워서 경찰이 왔어요. 자, 그 경찰이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쳤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래. 저 사람이 먼저 나의 발을 걸려고 해서 내가 그걸 방어하려고 밀치자가 됐다는 거야.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죠. 이런데 경찰이 둘 다 그냥 믿고 나가요. 감옥에 보내요. 그럼 뭐래요? 어떤 절차를 거치죠? 화해, 합의, 중재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중재가 아니다. 나는 확실하게 네. 고발하고요. 고소장 써야지. 아 그러셨구나. 제가 놓친 사항을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려면 고발 고소장을 이제 접수하게 되면서 경찰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중재와 화해 또는 어떤 합의 메터에서 쌍방 간의 입장들을 좀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다. 나는 확실한 증거, 확실하게 징계되고 판단을 받길 원한다. 이러신다면 저희 부서를 통해서 그러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 부서로 이슈를 이관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사나 그런 징계의 어떤 절차들을 요청한 바에 따라서 그 또한 함께 조치되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모든 접수자는 불이처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익명보호와 마찬가지로 철칙처럼 저희도 항상 강조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보자로서 내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되시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보호를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해결이 필요한데 혼자 끙끙대면서 아파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하심으로써 그러한 하소연일지라도 얘기를 털어놔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많이 접수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직장인 괴롭힘, 성희롱 또는 어떤 것이 합니까? 사실 이런 이슈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들은 이런 것들. 어느 날부터 한 동료가 나랑 인사를 안 해. 왜 인사를 안 하지? 너무 궁금하고 혹시 기분이 안 좋나? 근데 다음 날도 또 내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안 해. 그런데 이 직원이 너무 고통스러워잖아. 동료 직원이 나를 쳐다보고 무시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확인을 해봤니 상호간에 모르는 오해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되는 상황을
서로 풀어주고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느끼는 불편감이 어찌 보면 나와 다른 어떤 방식, 나와 다른 생각, 의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때 왜 실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 제보자와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지침, 어떤 거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나 이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바뀌어진 나의 조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지? 이상하네. 이런 어떤 공유되는 지시와 피드백 상황에서도 그러한 배경과 취지를 잘 모를 때 종종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빠르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오해를 줄여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무리 익명성 소통 채널이다 보니까 사실 음해성,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전달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 회사는 이런 음해성, 모함성 제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사실인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거지만 사실 부분으로 누군가를 내가 해하려고 어떤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면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주의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사항들이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실 때 그런 사항들이 가끔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여겨진다면 그 부분도 함께 얘기를 나눠가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 직장 내 질서 훼손으로서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걸 좀 얘기할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거예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형들은 우리가 괴롭힘이다 라고 좀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 있죠. 나는 너무 싫은데 팀과 함께 해야 되는 모든 활동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요. 회식, 등산,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함께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뭔가 지나치게 가미되도록 했었을 때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사적 신분 못 들어와 내가 좀 몸이 마른데 커피 좀 사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질수록 사적 요구에 따른 사적 신분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나랑 같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나만 가면 막 얘기하다가 말이 끝나고 싸하죠. 뭔가 이상한 경우들. 특히 이런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지시가 나에게는 안 전달된 채 다른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특히나 오해가 될 수도 있죠. 혹은 말해볼 것 욕설을 포함한 비하적 발언 그리고 아마 폭행 이런 부분들도 실제는 괴롭힘으로까지도 여겨질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폭언과 폭행 모두 직장 내 질서 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안들이 단 한 건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빈번하게 발생되어질 때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도롱뇽도 과거에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조심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유형들에 따라서 우리가 괴롭힘에 대한 것들을 느끼는 바가 다를 텐데요. 사실 괴롭힘은 일반 갈등과 많이 혼재되어져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괴롭힘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괴롭힐 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반복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반복성을 토대로 업무의 관련성을 초과한 예를 들어 사적 신고를 시킨다든가 일과 관련되지 않은 피드백을 한다든가 너는 도대체 뭘 배워가지고 이렇게까지밖에 못해?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폭언의 수위를 가는다든가 할 때 판단되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괴롭힘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업무상 또는 관계상에서 답답함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소통 채널로서 저희가 상담하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꼭 괴롭힘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좀 더 존중하고 사실은 좀 조심하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하면서 참 바쁘고 또는 나도 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때때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먼저 조심하는 것. 다만 상대가 그러한 행위를 나에게 함으로써 내가 너무 고충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제든 고충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소통 채널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한번 이 표현을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5학년 사춘기에 들어선 소년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인데요. 요즘 들어서 좀 말투가 좀 이제 본인이 기분이 나쁘면 짧게 표현하거나 좀 틱틱대요. 그래서 이틀 전에 아들의 말투로 제가 한번 되게 혼낸 적이 있는데 혼내고 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때때로 자신의 기분을,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기분을 내가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혹시라도 내가 동료에게 실수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는 바로 사과함으로써 오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빈번하고 반복되어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들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 동료분들께 함께 크게 건네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실 저희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자, 앞으로 이렇게 소통 채널이라는 포스터가 우리 사내 게시판에 게시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찍어 두었다가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릅니다. 필요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게시판에 상시 게시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물류센터에는 우리가 사내 웹진이라는 게 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에 발행될 때 똑같이 이렇게 우리 소통 채널에 대한 안내가 마지막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소통 웹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멘트 함께 좀 크게 하면서 우리가 동료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말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서로를 가져보면서 말씀을 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